광활한 대륙 아프리카, 그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아프리카의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프리카 대륙이 품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미지의 존재와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떠나는 미스터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미스터리는 때로는 고대의 전설처럼, 때로는 현대의 미스터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미제 사건들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특수성 때문에 이곳의 미스터리는 종종 자연과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인류의 기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광대한 대륙이 숨기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와 그 속에서 피어난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은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한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실제 사건의 씨앗이 되거나 특정 지역의 독특한 믿음과 결합하여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미스터리를 통해 아프리카가 지닌 무궁무진한 신비로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먼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미스터리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유튜브 채널, 돌비 공포 라디오 등에서는 아프리카 생존 괴담들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서구 문명의 합리적인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적, 자연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이나 울창한 정글 속에서 길을 잃거나 고립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기이한 경험들은 단순한 환각을 넘어선 무언가로 인식되곤 합니다. 부족 사회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의식과 관련된 사건들, 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생명체와 조우했다는 주장들은 아프리카의 신비주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괴담들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넘어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과 그 속에서 발현되는 인간 본연의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원시적인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종종 합리적인 설명을 넘어설 때가 많으며, 이는 곧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생생한 목격담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아프리카의 신비로운 면모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특히 이러한 괴담들은 특정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나 기후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호련히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혹은 깊은 밀림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나 움직임에 대한 증언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실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며 공포감을 극대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족과 그들만의 독특하고 심오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외부인들에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관습이나 깊은 뿌리를 가진 믿음이 때로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족에게 신성시되거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동물과 관련된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 혹은 주술적인 의식이나 저주와 연관된 미확인 사망 사건 등은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증거 불충분이나 수사 기술의 한계를 넘어 해당 문화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여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법 체계나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은 종종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미제 사건들은 때로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이나 암투와 얽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미제 사건의 유형에 대해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미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는 보통 현장에 단서가 거의 없거나 목격자가 전무하거나 혹은 범죄 수법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하여 수사기관조차 범인의 정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거의 부재는 수사의 시작점조차 찾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건을 영원한 미궁 속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범인은 짐작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용의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심증은 가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할 만큼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수사기관과 피해자, 가족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미제 사건들 역시 이러한 보편적인 유형을 따르지만 종종 그 배경이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광활한 면적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경우 대자연 환경 자체가 거대한 증거 은폐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 예측 불가능하고 가혹한 자연환경, 혹은 인적이 드물어 인명 구조 자체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범죄는 수사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DNA 감식이나 CCTV 분석과 같은 첨단 수사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부족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지역 주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 사건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국내 미제 사건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5명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사라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범인의 정체는 물론이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아이들의 마지막 비명소리마저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단서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건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인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은 철통 같은 삼중 보안을 자랑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했지만 범행 동기, 범인의 침입 및 탈출 방법 등 모든 핵심 요소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제 사건들은 이러한 국내 사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 간의 오랜 갈등, 종교적 혹은 주술적 믿음과 관련된 심오한 배경, 그리고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성, 여기에 더해 극도로 열악한 수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부족의 구성원이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을 때 이 사건이 다른 부족과의 뿌리 깊은 분쟁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 내의 주술적 의식과 관련된 금기 사항을 어긴 결과인지, 혹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습격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인은 짐작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조차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워 결국 범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외부의 법 집행기관보다 부족의 전통적인 재판 방식이나 주술적인 해결책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공식적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 매우 심각하고 만연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 분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실종이나 살인 사건들은 종종 정치적 혹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격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사건의 핵심 증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유의 사회적 배경은 아프리카의 미제 사건들을 더욱 풀기 어려운 난제로 만들며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때로는 식민 지배의 잔재가 남긴 사회 구조적 문제나 종족 간의 깊은 불신 혹은 빈곤으로 인한 절박한 생계형 범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미제 사건을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나 부족 내의 자치권 문제 등으로 인해 외부의 개입이 어렵거나 개입하더라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아프리카의 미스터리 미제 사건들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사건 발생 배경을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건 자체를 나열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맥락, 사회적 분위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시청자들이 사건의 깊은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의 독특한 전통과 관습이 사건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지역에 척박하거나 광활한 자연환경이 수사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을 주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청자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형적 특성이나 기후 변화가 사건 발생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배경 설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개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피해자 정보,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용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되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배제하고 오직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건을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중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부분들, 혹은 수사기관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흔적들, 특정 증거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위, 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갑자기 끊긴 지점과 같은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청자들이 스스로 사건의 퍼즐을 맞춰보려는 시도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고, 대중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사건 해결의 희망과 좌절을 함께 느끼며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고뇌와 노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건 해결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사건이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부족, 수사력의 한계, 범인의 치밀하고 교활한 범죄 수법, 혹은 복잡한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분석은 단순한 나열을 넘어 전문가의 견해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무리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린 결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실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관련 미제 사건 정보는 국내외 다른 지역의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외 다른 미제 사건 사례들을 폭넓게 참고하여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아프리카 특유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발굴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단순한 추측성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의 아픔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난을 유발하지 않도록 언어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존중과 윤리적인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미스터리 미제 사건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풀리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 인간의 탐구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아프리카 대륙이 품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현실, 너머의 진실을 탐색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를 넘어 자연의 위대함,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발생하는 불가해한 현상들을 조명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또 다른 면모를 더욱 깊이 탐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터리한 대륙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풀리지 않은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계속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